오늘 이제 첫 번째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제 프로페셔널의 조건인데, 피터 드러커의 그 책하고 내용이 이제 제목이 똑같죠. 근데 제목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번역본의 제목하고 똑같은 거죠. 원래의 원제는 전혀 다른 이제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똑같다고 해서 여기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고요. 그 중에 이제 아주 일부 내용이 들어가 있고, 제 나름대로 경영자, 리더를 꿈꾸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어떠한 시각으로 경영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목차에서 보시다시피 시대에 대한 이해, 그리고 거기서 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지금 이제 경영자, 리더 이 부분을 이제 준비하고 계시거나 지금 경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실제로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저는 미래학자도 아니고 뭐 제가 그렇게까지 선견지명이나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미래학자라든가 그런 분들의 이제 책이라든가 의견들을 많이 읽고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본 내용을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이제 제 스토리를 좀 아주 오래전 스토리를 좀 얘기를 좀 살짝 할까 해요. 우리가 이제 그 인생을, 막을 얘기하면 뭐 1막, 2막, 3막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1막이 그 사회 진출하기 전에, 뭔가 준비하는 게 1막이다 하면은 사회 진출 시작하면 이제 2막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제 젊은 그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2막 이제 처음, 이제 시작, 맨 앞에 있는 거죠. 저도 이제 20대 후반, 중후반 정도 됐을 때 인생 2막이 시작됐고, 그때에 저한테 선택의 기로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이라는 데를, 들어가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 줄 세워놓고 들어가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뭐 웬만한 회사 들어가기가 쉽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취직 걱정 별로 안 하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삼성에 들어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퍼가 하나 온 거예요. 장기신용은행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네. 연세 드신 분들은 대충 압니다. 젊은 분들은 잘 몰라요. 장기신용은행이 지금 어디가 있죠, 저거? 네, KB국민은행에 합병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저 회사가 이제 그때 오퍼가 왔는데, 제가 삼성을 들어가게 되면은 저의 연봉이 900만 원이 안 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장기신용은행에서 오퍼를 1,400만 원에 오퍼가 왔어요.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이상을 받는 연봉이 제한이 온 거죠. 그때 장기신용은행은 최고의 직장이었습니다. 제 대학 동기들이 12명이 갔어요. 그리고 대학 동기들 모임이 있게 되면 항상 장기신용은행 다니는 애들이 술을 다 샀어요. 하도 이게 돈을 많이 버니까. 오퍼가 왔어요. 고민되잖아요. 그때 저는 이제 삼성을 선택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도대체 나의 미래를, 첫 번째 발자국을 띄는데 뭐에 가치를 줄 것인가 하는 얘기죠. 과연, 이게 마우스가. 예. 처우에 신경을 쓸 것인가? 그러면 가야죠. 안정된 직업에 신경을 쓸 것인가? 가야죠. 사회적 인정,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배움과 성장을 선택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뭐 삼성이 뭐 세계 초일류 기업이고 우리나라 최고 기업입니다.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어요. 삼성은 선두 기업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삼성물산은 가장 빡세게 일한다고 소문이 났던 회사고, 저는 배움과 성장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삼성물산으로 들어가게 된 계기고, 실제로 들어가서 정말 힘겹게 일을 했지만 정말 많은 걸 배웠죠. 신입사원 이제 입사를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한 달 동안 신입사원 연수를 했었어요. 그 신입사원, 여러분들 그 신입사원이요.
제가 신입사원들에게 들어오게 되면은 교육을 하잖아요. 제가 경영자로서 교육을 하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입사원이 당신들 여기 신입사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앞에 서 있는 대표인 나보다도 여러분들이 권한이 많은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신입사원이 경영자보다도 권한이 많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네, 실수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실수와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신입사원에게 있어요. 경영자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경영자는 실수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사람 불행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신입사원에게 저는 많은 시행착오를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전을 하고 삼성에서 이 신입사원 교육을 하는데요. 아주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중에 아주 기억에 남는, 제가 기억에 남을 뿐더러 굉장히 많은 걸 배웠던 프로그램이 라마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삼성에 다니셨던 분 중에 혹시 라마드 아시는 분이 여기 계시는 거 모르겠어요? 이 라마드가 이런 이제 그 용어의 약자인데요. 이 라마드가 뭐냐면 이 물건 4개를 주고 주로 전자제품인데 세일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삐삐고 뭐 심지어는 삐삐까지도 없었던 시절이에요. 저 휴대폰 당연히 없고 돈 다 뺐고 전자제품을 4개를 줍니다. 그리고 모르는 동네 가서 떨궈요. 그 4개의 전자제품을 팔아서 밥 먹고 차비해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원가가 정해져 있어서 그 제품의 원가 이하로는 못 팔아요. 그리고 원가 이상으로 판 거는 이익금인데 2인 1조로 10개 조 정도를 이제 묶어서 한 팀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팀 전체의 이익금 합계로 이제 순위를 매겨서 이익금 전체가 배당금이니까 그거를 나눠 가져요. 그래서 1등한 팀은 그날 나이트클럽을 가고 꼴찌한 팀은 자기 돈 갖고 먹어야 되고 꼴찌에서 2번째 팀 정도 되면 이제 포장마차 가서 소주를 먹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그 훈련이에요. 그때 이제 부산에서 이걸 하는데 부산시 북구에 떨어졌어요, 제가. 근데 혹시 부산 출신들 계시면 부산시 북구가 어떤 데인지 대충 아세요? 예? 부산시 북구가 보니까 공장밖에 없더라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공장밖에 없어요. 길거리에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만나야 팔죠. 굉장히 운이 나쁘게 떨어진 겁니다. 저는 부산에 연고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한 30분 정도 시장 조사를 하고 나서는 결론을 내렸어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현금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미용실하고 약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미용실을 들어갔어요. 아줌마들이 이제 잘 살 것 같아서. 그건 착각이었어요. 30분 정도 하다가 결국은 미용실은 안 되겠다 포기하고 나왔어요. 아줌마들이 이 신입사원들을 갖고 놀아요. 그러니까 애들 귀엽잖아요. 자기 아들내미 갖고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줌마들 수다 받아주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이제 약국으로 방향 전환을 했어요. 약국에 처음에 들어갔는데 어떤 젊은 약사가 이제 하는 약국을 들어갔어요. 근데 다행히 뭐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얘기가 좀 비교적 잘 됐고 여자 약사였는데 이 탁상용 시계 제일 싼 건데 하나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좀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는 엄마랑 딸이 같이 하는 약국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정용 전화기, 예쁜 전화기를 하나 팔았습니다. 거기까지는 나름대로 이 정도면 우리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비싼 게 하나가 있었는데 전자제품 중에 하나가 그게 마이마이 카세트였어요. 마이마이 카세트 아시잖아요. 워크맨처럼 생긴 거. 근데 지금은 막 벽돌만 하잖아요. 그거 진짜 크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대단했었어요. 근데 그게 원가가 9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9만 원이면 비싸다고 생각할 때인데 그때가 80년대 후반인데 9만 원이 비싸잖아요. 근데 그걸 팔아야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누구한테 팔까 그러다가 아이한테 사줘야 되니까 나이가 좀 든 사람한테 팔아야 돼요. 그래서 아저씨가 하는 약국에 들어갔어요. 40대 아저씨가 하는 약국에 들어갔는데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아저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삼성에서 전자제품을 만들어?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삼성은 그 당시에도 그때 이제 골드스타였어요. 그 금성사죠. LG 이전이었는데 골드스타하고 쌍벽을 이뤘어요. 그때도.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놀리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였어요. 이분은 평생 동안 골드스타만 썼어요. 그래서 광고도 골드스타만 봐요. 다른 건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아예 존재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동기가 야야 나가자 그래서 끌고 나왔어요. 바깥에 이제 나와가지고 몇 걸음을 딱 걷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기한테 야 안 되겠어 다시 들어가야겠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저 아저씨 저 씨알도 안 맥혀. 아니야. 저 아저씨가 산 같아요. 이 전자제품 만드는 거 자체를 모르잖아. 이건 못 팔아도 좋은데 그거는 내가 설득시키고 가야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냥 가자는 친구를 돌려 세워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아저씨가 보니까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이게 또 들어왔어요. 아저씨 그 관심도 없는 아저씨를 계속 옆에서 말 걸면서 이제 시도를 했어요. 4시간이 걸렸습니다. 4시간이. 4시간이 걸려서 9만 원짜리 마이마이 카세트를 12만 5천 원에 팔았어요. 네, 그리고 그 아저씨한테 앞으로 내가 삼성 것만 살게 약속받았어요. 너희들 같은 신입사원을 뽑는 거 보니까 삼성이 좋은 회사 같아. 나 앞으로 삼성 것만 살게 약속받았어요.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 뭐 진짜 이 보람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4시간을 써버리는 바람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개 사무용 전화기인데 그걸 못 팔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차를 타고 돌아왔죠. 정말 이 정도면 잘한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출을 다 하고 나중에 이제 결과를 딱 기다리는데 우리 팀이 꼴찌에서 2번째를 했어요. 우리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었습니다. 그 이제 의기양양하게 나이트클럽을 가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상한 거예요. 이게 쉽지 않던데. 그래서 걔네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얼만큼 판 거냐 그랬더니 전원이 다 팔았어요. 그 1등 팀하고 2등 팀이 전원이 다 팔았어요. 단지 수익금 차이가 났던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을 탁 하면서 야 이거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쟤네들 무슨 재주로 저걸 팔았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가서 물어봤습니다. 비밀을 알았어요. 놀라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2팀 다 자갈치 시장에서 장사하는 엄마를 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갈치 시장에 데리고 데리고 갔더니 엄마가 아줌매들 다 뭐 해보소 이래가지고 1시간에 게임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 돈 갖고 놀다 온 거예요. 저는 충격 먹었어요. 진짜로. 도대체 성과가 뭐야? 이게 누가 성과를 낸 건지 제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죠? 누가 인재야 도대체? 누가 일 잘한 거지? 막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걸 무지하게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을 했었습니다. 저는 제가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제가 일을 할 때 회사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유도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진짜 실력으로 진짜 제대로 된 성과를 내는 걸 제가 성과라고 생각하겠다라고 성과를 그때부터 저 나름대로 정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 생활할 때 뭔가 좀씩 이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조금씩 다르게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입사를 했는데요. 한 달 동안 복사만 시켜요. 예전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복사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때 복사가 되게 어려운 거였습니다. 복사기가 비싸가지고 저쪽 구석배기밖에 없었고요. 복사기가 맨날 고장나고 흐리게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복사는 귀찮은 거예요. 어렵고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입사원한테 다 시켜요. 이게 계속 복사만 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공부했나 이런 생각 막 들죠. 그런데 그걸 며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 뭐 내가 짜증낸다고 해가지고 복사가 안 올 것도 아닌데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복사라는 게 여러 사람하고 우리 공유하려고 의미 있는 정보를 복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차피 할 거면 내가 읽어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한 30m를 걸어가야 복사실이 있어요. 가서 또 이제 복사 이렇게 걸어놓으면 이게 속도가 그때 빠르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느리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이렇게 읽어보고 또 오면서 읽어보고 이걸 이제 반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재미있어져요. 이제 나온 얘기가 또 나오고 막 그러니까 이제 복사를 좀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는 근데
우리 방에, 같은 그 사무실에 신입사원이 3명 있었거든요. 이게 경쟁자잖아요. 그럼 이제 경쟁자로부터 물량을 뺏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복사 퀄리티를 높여야 돼요. 복사 퀄리티를 높이려면 복사를 원본하고 똑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복사 원본하고 만드는 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는 그게 어려웠었어요. 토너 이게 다 이 농도 맞춰야죠. 그리고 이제 복사기가 자꾸 걸리거든요. 복사기를 잘 고쳐야 돼요. 복사기 전체를 다 뜯어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진짜로 복사를 완벽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복사가 진짜 많이 와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저희 주무 대리가 저를 딱 부르더니만, 야, 내가 너 후계자로 키울 거니까, 지금부터 내가 가르쳐 주는 거 잘 배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게 왜 저 양반이 나를 후계자라고 생각해? 근데 두 가지가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런 일도 잘 한 거예요. 그 일을 잘 받아들이고 잘 한 거죠. 또 하나는 오며 가며 제가 읽었던 게 주워 들은 게 있으니까 말귀를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죠. 이게 복사가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거를, 짜증나던 순간, 어느 순간 생각을 딱 바꾸니까 그 뒤에 이제 다른 게임이 이제 풀려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저의 신입사원 시절이 시작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험이, 저의 이제 삼성에서의 그 직장 생활을 좀 예사롭지 않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중간에 뭐 다른 강연에서도 뭐 들으신 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PC는 내 친구라는 컴퓨터 책을 한 권 출간을 해가지고 베스트셀러 작가도 돼보고, 그리고 뭐 이 IT 쪽으로 갑자기 방향이 전환돼가지고 뭐 그쪽에 경험도 많이 해보고 이렇게 됐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 온 건데, 결국은 우리가 일이라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건가, 이 일의 결과, 성과라는 걸 뭘로 정의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직장에 그냥 휩쓸려 가죠. 휩쓸려 갑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래도 됐었어요. 이제 제가 그 6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베이비 부머의 한 중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베이비 부머들이요,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베이비 부머의 앞이거나, 베이비 부머의 선두주자거나 아니면 그 이전의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 은퇴할 때까지가, 원래 직장생활 들어갈 때 원래 직장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은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들, 그 내용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시고 그 뒤에 아마 그것이 계속 이어지리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랬어요. 저희 선배들이 직장생활한 그런 방식으로 저는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직장생활하는 중간에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버전이 두 개가 겹치는 시대를 사는 거죠. 그 버전을, 옛날 버전을 계속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조기 은퇴를 해요. 조기 은퇴를 합니다. 그 친구들이 얼마 전까지 친구들 동창회 나오면 술 사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만만치 않죠.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사회를 오랫동안 떠받치고 있던 그 방식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게 뭐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우리 개인 인생이 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